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42번째 개인 풍내익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죠, 지금. 이번 시간에는 더한다, 플러스한다는 익계의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익, 이유유왕 이섭대천. 익, 이유유왕 이섭대천. 익은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한자 익은 이 보면은 플러스하다, 더하다, 보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보면은 상께는 풍이고 학께는 우레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상께는 손, 바람, 들어감, 공손함, 장려, 나무, 풀, 물고기, 닭, 주인, 정결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지는 우레, 진동, 나아감, 인의 예지할 때 발, 장남, 수레, 다리, 살아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계속 바람과 우레가 결합하여 만물이 새롭게 자라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람과 우레가 서로 도와서 그 힘을 더한다, 플러스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익, 손산 익하 민열 무광. 익은 위를 들어서 아래에 더함이니 백성의 기뻐함이 끝이 없음이요. 자상하하 기도대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 그 도가 크게 빛남이라. 이유유왕 중정유경 이섭대천 목도내행. 갈 데가 있으면 이로움은 중도로서 정도를 행하고 나무가 만든 도를 행해짐이라. 익동이손 일진무광 천시지생 기익무방. 익은 움직임이 순손하니 날로 나아감에 끝이 없다 하니 하늘이 베풀고 땅이 생하니 그 보탬에 무방 방소가 없다 하니 범익지도 여시해행. 무릇 익의 도는 때에 맞추어 함께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설명이고, 황태영 교수님은 이 풍내익을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학계진, 진은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매우 강건하나 학계의 상태는 움직임이 매우 강건하나 상계는 순손, 우유부단함이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은 안에서 운동이 시작되나 밖에 나가게 되니까 우유부단함, 순손함의 있어서 무기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은 강하나 수그러든다. 즉 아래의 이런 비분관계함이 상계의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실체적으로 승진이나 전근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를 옮기려고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 책 734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좋은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풍내익 군자이 견선즉천 유가즉계. 바람과 우레가 이기니 군자는 이로써 선을 보면 곧 옮기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김상석 교수님 책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바람이 세차면 우레가 빠르고 우레가 격렬하면 바람이 심하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더하는 것이다. 플러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이 상을 보고 군자는 바람과 우레가 서로 더하는 상을 보고 자신에게 더하는 것을 구한다. 즉 익의 도는
이의 도를 행하는데 선을 보면 옮겨 따르고 과실이 있으면 고치는 것인데 이렇게 있게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있게의 설명을 보고 이제 다산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유왕 이섭대천 이건 가는 곳이 이로움이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이게 풍내익 본상이 있으면은 이 풍내익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여서 왔습니다. 또 익은 넉넉함의 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천지빗계 시절에 상계인 근처는 풍부하죠. 부가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학계건은 텅텅 비어 있죠. 고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양강을 하나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는 것, 보탬을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아래는 비어 있고 위는 가득 차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을 덜어내서 아래를 보태니 아래의 백성들이 백성들 복귀 이것이 왕대 정치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 바가 있어 이롭다는 의미는 이렇게 천지빗계 시절에 이제 유가 이렇게 1로 올라가는 거죠. 1이 4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유가 1로 4로 가니까 일단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바른 자리죠. 그리고 상계가 손의 명령 또는 이로움도 있으니까 이익이죠. 이익. 3배 남긴다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긴다는 이익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는 곳에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섭대천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풍내익계는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여서 온 것입니다. 근데 풍내익계는 이렇게 교역을 해서 보면은 내풍항계가 서로 크로스 교역해서 나온 거죠. 내풍항은 전체적으로 대감 큰 하천이 있는 거죠. 큰 천이 있는데 이 상을 보면은 이 큰 하천이 있는 대감의 큰 하천이 있는 상에서 이렇게 진의 배를 타고 이제 교역하면은 건너가는 거죠. 이 건너가는 물상이 상계가 손의 바람이 부니까 진의 배를 타고 결국에는 이 곤의 땅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곤의 땅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큰 하천에 대감의 큰 하천에 진의 배가 떠 있는데 교역을 하게 되면은 손의 바람이 불어와서 진의 배가 내려오는데 이때 이미 하천을 건너서 곤의 땅 육주에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상하하 민열부 무강 기도대강 중경야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풍내익은 그러니까 천지비에서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가 일로 가는 물상을 자상하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왕이 이제 곤의 백성들 보기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곤의 백성들이 있는데 사가 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곤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비천한 곳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기쁨이 끝이 없다. 즉 민열 무강의 물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이한 풍내익은 학계가 진이죠. 학계가 진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계가 곤의 끝, 상옥계가 곤의 끝이 없음, 하옥계가 곤의 끝이 없음이고, 전체적으로 풍내익은 리의 물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리의 물상이 이렇게 또 도출되는 거죠. 즉 전체적인 설명은 진의 큰 길에 리가 크게 비추니 그 길이 크게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대강 그 도가 크게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경야는 이렇게 그 2와 5가 이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2와 5가 음과 강으로 상응하고 또 계속 설명했듯이 중간에 리의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에 올바름과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임무방 그 도와줌의 방소 견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지빗계에서 이렇게 풍내익이 되면은 빗계 시절에는 건과 곤이 상계인 건과 곤이 이렇게 분리돼서 서로 견주고 있죠.
상태에서 추일하게 풍내기 되면은 사가 일로 이렇게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죠. 즉 많은 것을 덜어내어서 작은 것을 보태니 그 이로움에 견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시해행은 이렇게 풍내익 본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진의 범위 있죠. 진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리 여름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기 전에 손의 물상이 있죠. 그 다음에 곤의 물상이 있고 그래서 진, 손, 리, 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봄에서 여름까지 나아가는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은 때와 더불어 알맞게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까지 진에서 손, 곤까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은 그 북돋는 시기, 플러스 하는 시기죠. 상대적으로 가을과 겨울은 이제 그 다시 봄을 향해 나가서 쇠퇴하는 그런 퇴락의 계절인데 봄과 여름은 계속 플러스 하는 시절이니까 이제 때와 더불어 알맞게 시행한다는 이런 물상이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도 내행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이거 목을 진의 배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풍내의 본상을 보면은 본상은 천지비계로부터 왔죠. 본상은 이렇게 천지비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교역을 한 상태로 쓰면은 내풍항이 되죠. 그 내풍항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의 큰 화천에 진의 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감의 하천을 건너니까 결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기를 타고 나아간다. 이래서 목도 내행 진의 배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남쪽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 진의 배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물상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왈 풍내의 군자이견 견선즉천 유과즉계 바람과 우레가 있는 것이 입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잘 관찰함으로써 선을 보면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이를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풍내익계는 이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천지빗계를 보면은 이렇게 강의 강건함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 빗계 시절에 풍내익으로 가면은 진의 도 내가 인을 실천할 게 있을 가능성을 보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보고 실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빗계 시절에는 또 이게 건이 너무 세죠. 강건하죠.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 상계가 손의 유순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계의 상계가 부드럽게 변하니까 손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과즉계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고친다 이런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방위를 보면은 이 지는 인이고 리는 예고 태는 의고 감은 지혜다 이렇게 그 저번에 설명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시는 중간에 있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빗계 시절에 내가 입계로 가면은 진의 인을 실천할 수 있겠다 보고서 즉 진의 인을 이룰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서 사가 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빗계 시절에 상계 강건이 너무 덕이 지나치고 강건하니 추위를 하면은 풍내익 상계가 풍이 돼서 부드럽게 변해진 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유과즉계 잘못이 있으면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입계의 상계는 풍은 바람선을 옮길 수 있으니까 천의 의미가 나오고 우레는 사람을 두렵게 하니까 이를 가리켜 개 고칠 수 있다는 이 개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과 우레가 있는 것이 입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잘 관찰하면서 선을 보면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고친다. 이게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괴가 천선의 말이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죠. 개가천선, 개가천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은 그 풍내익계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산택손 덜어냄의 물상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더함, 보탬의 울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있게 학계의 진동, 강건함, 그 비분 관계가 상계로 넘어가는 순간 우유부담함이 될 수 있고 유선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개별효를 관찰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효율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